네, 이번 시간은 24시간 식도 pH 검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말 그대로 식도의 산도 pH를 하루 종일 기록해서 검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보통 환자분의 코를 이용해서요. 코를 경유해서 카테터를 식도 쪽으로 넣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pH를 측정할 수 있는 pH 극이요. 보통 카테터를 통해서 하부 식도 5cm 정도에 위치를 시키는데요. 자, 왜 이렇게 식도 아래쪽에 위치를 시키냐면요. 자, 보통 식도랑 이렇게 위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보통 이 검사는요, GERD에서 많이 하는 검사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죠. 뭐가 역류가 되죠? 산이 역류가 되는 거죠. 위에 이런 pH가 굉장히 낮은 이런 산이 식도를 통해서 자꾸 역류가 되는 이 GERD 검사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자꾸 산이 넘어오게 되면 결국 이 pH, 낮은 pH 때문에 식도의 하부를 점막을 손상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분은 굉장히 이제 불편감, 흉통이라든지 자결감, 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쓰라림 이런 것들을 막 느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pH가 기록이 되는 거죠. 얼마나 자주 이렇게 역류가 되는지 빈도도 알 수 있고요. 얼마나 많이 심각한 정도, 이 정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정량적인 검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환자분이 이 그 카테터를 이렇게 이제 삽입을 하고 24시간 내내 가는 게 쉽진 않겠죠. 그리고 이걸 배치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보통 이제 이건 점점 중요성이 떨어지고요. PPI 제제라고 해서 위산 분비 억제를 시키는 약물을요, 한번 그냥 진단적 치료적으로 시도를 해봤을 때, 아, 효과가 그냥 있으면요, 이제 그대로 이제 치료가 됩니다, 보통. 그래서 굳이, 이런 이제 검사를 하는 거는 점점 중요도는 낮아지고 있고요. 이 진단 자체가 또 한계점이 있습니다. 민감도라든지 특이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GERD, 즉 식도 역류 질환 환자에서도 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경에서 점막 손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보통 이제 식도 pH 검사를 굳이 안 하고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PI를 보통 그냥 한번 복용해 본다고 해서 이게 PPI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체되게 되면서 점점 중요도는 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검사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 6시간 이상은 검사하기 전에 6시간 이상은 금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보통 PPI 제제 같은 거 있죠. 만약에 이제 평소에도 PPI를 먹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런 PPI의 어떤 영향을 배제하고 평소에 어떤 그런 이제 생리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걸 미리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7일 전에는 끊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H2 블라커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도 보통 2일 정도는 전에 끊으셔야 되고, 제산제는 한 하루 전. 여러분, 근데요, 제산제랑 이거를 약간 이제 섞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제산제, PPI 이런 것들은 다른 종류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다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뭐 장운동 촉진제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보통 한 3일 정도부터는 중단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평소에 GERD를 일으키는 환자분의 어떤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이제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환자에게 역류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인자들을 한번 이제 그냥 모니터링 해보는 셈으로 그냥 실제로 진짜 환자가 주로 먹는 음식이라든지요, 일상 활동에 제한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하고자 이렇게 이제 24시간 이 앰뷸레이터리가 뭐냐면요, 보행성입니다. 그냥 환자분 활동하시던 대로 하세요. 우리는 이제 어떤 생활 패턴이나 식습관이 이런 질환을 유도했는지 그것 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검사인 거죠.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런데요, 조금 이제 특이한 건 PPI 제제 있죠. 이런 투여가 과연 식도 내 산역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뭔가 이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약물 투여를 계속하면서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어떤 환자 식생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식생에 의한 어떤 자연스러운 생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고자 하는 거죠. 이랬을 때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검사를 시행하는 게 맞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네, 일단은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